테마주가 점령했던 2023년. 일단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진짜 거의 동네 애들도 알 것 같아요. 예, 너무 유명해서 600%가 올랐어요. 4월 달에. 물론 저 이후로 좀 안 좋아지긴 했죠. 저 100만 원까지 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으니까 이게 얼마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는 사실 주식보다 그 춤이 더 유명해가지고. 춤이 있었어요? 초전도체 댄스 모르세요? 몰라요. 그거 슬릭백이랑 다른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아이, 저희 알죠. 슬릭백 그거 알죠? 그럴 리가 없는데, 왜냐면 되게 여기 MZ인데. 그 정도로 되게 이게 막 뭔가 엄청 유명했어요. 그 말이 단어가 나온 게 여기서 나온 거죠. 뭐 서남 이런 데가 엄청나게 올랐었고. 그랬다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로봇. 두산 로보틱스. 저 공모하고 나서 오늘까지 보니까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특징주, 테마주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빨리 부자 될 수 있으니까. 2차 전지, 초전도체, 로봇주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시장을 장악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매년 이런 테마들이 돌아갑니까? 그렇죠. 매년 있었죠. 매년 있어요. 근데 까먹은 걸 보면 너무 많다는 거고, 저는 에코프로까지는 기억했어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에도 좋으니까 알고 있는데, 초전도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셨어요? 아예 까먹었었어요. 저런 단어가 있었나? 그리고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방송도 했었죠. 근데 에코프로랑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조금 심도 있게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기억이 나고, 네, 맞아요. 초전도체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워버렸죠. 그리고 진짜 말이 안 되게 됐어요. 말이 안 되게 됐죠. 네. 작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름 만들어내가지고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이었는데 지금 남은 게 태양광 나가게 됐고, 조선 나가게 됐고, 2차전지 조금 살아있고, 방산 괜찮죠. 왔다 갔다 잘 나름 원자력 나가게 됐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5개 중에 3개 나가게 됐고, 그 전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NFT. 어머나.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무슨 메타버스. 그게 이제 재작년일 거예요. 아마 2021년일 거예요. 생각이 나네. 다 까먹었잖아요, 우리. 네. 그거는 항상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테마로 없어진다. 테마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약간 우리 여의도 업계에서는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본질 가치는 별로 없고 주가만 움직인다 해서 이제 별로 없는 건데, 그게 정말 큰 트렌드라든지 어떤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그걸 이제 어떻게 알면 되냐면, 증권사에 보면은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잖아요.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거를 하나의 섹터로 인정을 하고, 그 담당 애널리스트가 생기면 그건 약간 인정받은 거야.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 애널리스트 이런 거 없어요. NFT 애널리스트 없어요. 누가 하느냐? 인터넷 담당, 컨텐츠 담당이 그 관련 주식을 조금 다루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화학이나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이 같이 다루던 섹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2차 전지 전문 애널리스트가 있긴 있어요. 또는 신재생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본질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직까지 로봇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거 아주 꿀팁인데요. 이게 산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아예 인정받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조금 뭔가 전문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정보를 공부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거죠. 태조 이방원 이런 거 진짜 생각이, 이제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 말 참 잘 만들어내요. 천재예요, 천재. 제가 기억나는 것만 이 정도고. 그리고 이방원은 태조도 아닌데, 사실. 그렇죠. 태종이죠, 종. 최근에 종근당 잘 나가니까.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만든다, 진짜. 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올해도 이런 뭔가 테마를 갖고 한 해가 지났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12월이에요. 사람들이 슬슬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가격이 빠졌었고, 미국 기준금리 이슈가 되게 큰데, 이거 부동산도 크거든요. 그래서 동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는 올리기 사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회복을 하고, 1주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저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저거 보면서 약간 희망찬 느낌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 이상을 본다니.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기 대비해서 시작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2% 이상을 본다는 말을 처음 봐서 요즘에. 네. 그리고 코스피 2,800까지 갈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장밋빛 느낌이 나는데 이거 보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디어 올해 안에 수익으로 빨간 기둥 세우면서 12월 31일 맞이할 수 있는 순간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네. 살살 하십니다. 네네. 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B2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22년 12월 그리고 지금 23년 12월이잖아요. 내일 모레. 아, 위에 건 작년 기사군요. 작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기사인 줄 알았어요. 연말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니까. 연말마다 B2가 늘어. 아하. 사람들이. 네네. 우리 작가가 이걸 찾아냈어요. 아. 이거 봐라. 왜냐면 우리 작가가 지금 물려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네. 이게 올해 11월입니다. 그래서 11월 6일날 갑자기 신용융장, 신용 땡겨가지고 주식 투자한 게 갑자기 급증을 해요. 네. 저거는 뭐 때문이죠? 저기 이제 별표로 나와 있는데 왜 별표처럼? 우리나라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한 게 6일이고 그때서부터 주가가 오를 것이다. 네.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좀 빚을 내서 사보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저 신용거래 융자라는 건 대부분 개인 투자자 분들이 그렇죠. 이제 단기로 빌려서 하시는 거라서 저때 어떻게 보면 거의 1조 가까이 늘었네요. 며칠 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때문에 돈 벌기 어렵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죠? 그리고 늘었다가 잠깐 좀 빠졌다가 다시 지금 최근 한 2주 전부터 일주일 상간으로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B2가 늘어난다는 거죠. 뭐에 늘어났나? 사람들이 뭘 샀나? 이걸 좀 봐봤어요. 찾아봤어요.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 기간 동안 빚을 땡겨서 산 그 금액이 늘어난 게 코스피는 저거 5개래요. 네. 포스코 퓨처엠, 종근당, 하이브, SDI, LG 엔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 와, 에코프로 진짜 대단하다. 정말. 하나마이크론, 포스코 DX, 에코프로. 와, 에코프로. 네. YG엔터. 지금 보면 10개 중에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2차 전지고요. 이렇게 일단 구분할 수 있겠네. 네. 그리고 하이브랑 YG엔터, 이 엔터네. K팝이 2개. 오.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로는 반도체. 네. 그 다음에 종근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인데 신약을 최근에 아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크게 수출을 했어요. 아주 역사적인 금액으로 수출을 해서 그것만 어떻게 보면 좀 개별 아이디어인 거고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좋았던 2차 전지, 반도체, K-팝 엔터 이거를 관심 있게 보신 것으로 그렇게 추측되고 거기에 대부분 유명한 대형주들이네요. 잘 되는 것 중에서 네. 그냥 지금 당장 사야 되니까 뭐 11월에 공매도 없어진대 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말 뭐 주가 오르지 않을까 바닥 아닐까 하니까 일단 모르겠고 지금까지 괜찮았던 업종 중에서 좀 떨어진 것 네. 같고 막 이런 거. 그걸 좀 이제 상위 시가총액에 있는 거를 돈을 빨리 집어넣자. 하루 이틀이라도. 야, 이게 보이는구나. 이것만 네. 봐도. 대충 느낌이 오네요.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게 남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내 의사결정에. 비트 영끌 위험한 거 다 알지만 좋아질 게 빤히 보이니까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한번 빨간 기둥 세우려고 지금 들어간 거죠. 그저께 이 99.99세로 찰리먼거 부회장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맞다. 이거 특집 한번 가야 돼요. 이거 RIP. 99.99세를 살고 돌아가셨는데 내년 1월 1일이 생신이세요. 100세 생신. 한 달 이틀을 남기고 돌아가신 돌아가셨어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주식 어렵다. 어렵지.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운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분은 이제 뻔히 보인다고 하니까. 먼 거를 능가한 느낌. 초대해야 된다고. 반성하거나 출연하거나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세요. 뻔히 보였다 하시는 분들은 출연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대신 계좌 깔 생각하시고요. 네. 왜 연말에 사람들 신용 땡겨서 할까? 물론 시대적 상황, 뭐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작년에도 그랬었잖아요. 아까 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산타랠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산타랠리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 11월, 12월에 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진짜요? 제가 알기로는 꽤 높은 확률로 11월, 12월에 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여러 권의 책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근데 그게 근거가 있냐? 그런 거는 별로 아닌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좀 완화된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주식, 국내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배당을 제외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걸로 네.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안타까운 거고요. 나는 세금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한 종목당 10억 원 수익이 이상. 많이 나야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 잔고가 커야 돼요. 내 돈 자체가. 그래서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고요. 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5억을 갖고 있었어요. 5억을 가져내 따블이 나서 12월 30날 10억이 됐어요. 네. 그런 사람은 5억을 벌었잖아요. 네.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네. 근데 10억을 갖고 있었는데 네. 10%밖에 못 벌었어요. 그럼 11억이 됐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해서 20% 정도의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거를 과세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12월 말일 날 딱 보고 너 이거 얼마 있어? 를 보고 그거 기준으로 그 주식으로 수익 난 사람은 다 과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1년 내내 갖고 있다가 팔아버려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12월 30일 날 딱 팔아버릴 수가 없잖아요. 네. 큰 주식이 네.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월, 11월부터 주식을 줄줄줄 팔아. 미리. 한 두 달 내내 쭉 팔고 주가 빠진 다음에 1월에 다시 사보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까지는 주가, 12월 초까지 주가 좀 빠지고 네. 그러고 나서 팔 사람 다 팔고 그 사람들 해외여행 나가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반등하니까 산타랠리가 뭐 아예 없는 말이냐 네.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지금 정리해보면 산타랠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타크로스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것 같은 선물 그런 준다. 느낌? 선물 준다. 산타 할아버지가 높은 확률로 연말에 주가가 상승 랠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데 네. 일단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인과관계가 아니고 그냥 통계적 사실이죠. 그렇죠. 전혀 인간관계가 없죠. 그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인과관계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것도 있고요. 네. 1월 효과라는 것도 있거든요. 제뉴얼 1월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효과?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12월에 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생각하면은 네. 12월 뭐 중순 하순에 산타가 오니까 네. 그리고 오르다 보면 1월에도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랠리하고 제뉴얼 이펙트하고 이제 같이 통용이 되고요. 네. 그것도 아예 없는 말은 아닌 게 배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말에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네.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네. 그럼 12월 말일자에 딱 끊고 나면 배당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배당락도 생기니까 1월부터 주식을 다시 사야지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다녔던 이런 큰 대형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 분기 단위로 실제로 실적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내가 뭐 12월 말에 실적을 계산을 해서 성과급을 받는다고 쳐봐요. 네. 근데 예수금이 좀 남아있어요. 내 펀드 계좌에. 그럼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걸로 내 주력 종목을 확 사버려요. 그럼 주가가 막판에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 12월 30날 뭐 2시 반에 쫙 사면 그러면 내가 요만큼을 가지고 내 전체 펀드의 수익을 쫙 끌어올려서 나의 성과금이나 이런 거 올릴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윈도우 드레싱. 와, 그런 걸 하는 거야. 창문 닦는다고. 그 불법이에요. 그게 그죠? 그 그건 목적으로 말이 안 하면 되잖아. 불법인데 그런 목적으로 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지. 되게 어려워서 종종 현업에서는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평가를 받았어요. 그 평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10월, 11월까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굳이 여기서 한 달, 두 달을 더 해가지고 혹시 리스크에 노출될 바에는 플러스 상태에서 다 팔아버리고 수익을 확정시킨 다음에 내 성과급을 결정해버려요. 그러면 계좌가 비어있잖아요, 펀드가. 네. 그러면 그걸 1월에 다시 시작해야 될 거야. 1월에 다시 열심히 해야 되니까 1월부터 주식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또 제뉴얼 이펙트의 배경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왜 이렇지? 해석하다 그렇지. 보니까 이런 게 이런 있는 거 일들이 아닐까? 있구나. 정도의 이제 추측을 할 뿐이죠. 좋습니다. 배우는 게 많아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이 산타랠리에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 산타랠리라는 존재가 있어, 일단.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뭐 여기저기 게시판 보면
이거 뭐 없어. 이거 그냥 확률적으로 높은 거야. 대신 75%가 넘는데, 미국은. 그럼 해야 될 것 같은데. 4년 중에 3년은 오르는 거야. 네. 뭐 네가 알아서 해.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네.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공매도 뭐 중단하고 막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올해 좀 너무 힘들었어서 마지막에 좀 돈을 벌고 싶다 이래서 빚을 땡겨서 지금 한 거야. 네네. 근데 제가 이거 더 파고들어서 작가하고 왜 그럴까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따라 들어갈까 봤더니 기관이랑 이런 데도 많이 사. 연말에. 막 움직여 막 이게 큰 손들이 막 그러면서 이 기사 보니까요. 연말 산타랠리 온다 해가지고 큰 손들이 실제로 주식을 많이 사는 거예요. KB 자산운용, VIP 자산운용, 피델리티, 트러스톤, 미래에셋, 베어링.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막 내놓으라 하는 큰 자산운용사들이잖아요. 네네. 이런 데가 자꾸 특정 회사의 지분을 확대를 하는 거죠. 네. 저기 이제 내년에 더 퍼블릭 자산운용 들어갈 거야. 아니야 들어갈 거야. 저는 5년 뒤에 5년 뒤에는 5년 들어가야 뒤에. 되고요. 일단 제가 다녔던 그리고 제가 모셨던 VIP 자산운용이 주요 자산운용사로 등재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네요. 저는 이제 최주철 대표님보다 회사를 키워야 되는 그런 당위성,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한 5년에서 10년 뒤에는 저기 이름 한번 올려봐야죠. 좋습니다. 저런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지분을 확대하거나 신규 지분 공시를 한다는 거죠. 네. 새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아프리카, NBT, 뭐 CNC 인터내셔널, SK D&D 이런 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거는 꼭 지금 이게 한국경제랑 연결되어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주요 자산운용사가 연말에 산타랠리가 오기 때문에 저 주식을 샀냐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개별 주식이라고 하는 건 특정 무슨 섹터가 있다든지 정말 큰 트렌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보면 휴비츠 같은 경우는 이 구강 기기, 덴탈 기기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뭐 구리 제품, 항공우주는 비행기, NHN KCP 같은 건 뭐 전자결제 다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큰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옆에 있는 KB, VIP, 피델리티, 트러스톤 이런 데는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도 지분이 되게 확대되게 느껴지는 거고 조금만 사도 신규 지분 공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걸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연말에 산타랠리 오는 거 봤지? 주요 자산운용사도 지분 늘리는 거 봤지? 너네도 주식 지금 사야 될 때야 라는 거 만약 같은 기사의 그림이었다면 그런 좀 의도가 보이고요. 실제로는 저 때가 아니더라도 1월에 끊고 9월에 끊고 10월에 끊었어도 어떠한 자산운용사는 당연히 지분 확대한 주식도 있을 거고 당연히 맞아요. 지분 축소를 한 주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고 내가 쟤네들이 늘렸으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섬이라는 주식이 그 의류 회사거든요. 마인, 타임, 뭐 시스템 이렇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현대백화점에 많은 그런 꽤 중고가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까봐 제가 굳이 한섬을 꼽은 건데요. 어쨌든 내가 한섬을 갖고 있다 쳐봐요. 갖고 있는데 베어링 자산운용? 저거 영국의 세계적인 운용사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더 샀네? 진짜 좋아하나 보다. 나 이거 한섬 계속 갖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나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어링 자산운용에 펀드가 1,000억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베어링 자산운용 펀드도 가입자가 늘어났어요. 1,100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매니저는 100억이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의 비중대로 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섬을 내가 6% 갖고 있었는데 펀드 잔고가 10% 늘어났으면 7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섬 같은 주식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섬의 시가총액이. 그럼 600억 갖고 있는 거잖아요. 6%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섬을 600억이나 투자했으니까 진짜 베어링이 한섬을 확신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베어링은 아마 60조에서 600조 정도 불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600억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1억 가지신 분이 한 10만 원, 100만 원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10만 원 투자하다가 물타기 해볼까? 10,000원 더 넣어볼까? 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베어링 자산운용의 매니저는.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 되게 안심.
나 투자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저런 거를 기준으로 그럼 왜 그랬지라는 거를 한번 생각하는 정도의 조건식으로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잘난 척 하고 있지만 저도 투자한 지 한 4, 5년 차까지는 저런 거 열심히 봤어요. 저도. 여러분들 그럴 지금 것 한 같아.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저는 특히 어떻게 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펀드 매니저를 이렇게 골라놓고요. 그 당시에는 최준철 대표님을 제일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최준철 대표님이 이거 지분 늘렸냐 줄였냐를 매일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랑 똑같은 거 샀네 최준철 대표님이. 너무 기분 좋아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실제 펀드 매니저가 되고 보니까 최준철 대표님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지분을 늘렸거나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더라. 결국 이거네요. 그 사람은 되게 많은 것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인데 이 오판하게 되는 이유가 나는 일단 한 손에 내 돈 엄청 많이 넣어놓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현상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저는 이 너나위님의 자산을 전혀 모르는데 너나위님이 만약에 집을 100채 가진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100채 중에 가장 작은 게 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이거는 진짜 별로야. 그렇지만 그냥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돈 남는 짜투리 돈으로 뭐 작은 거 하나 샀어. 근데 누군가가 임장 가다가 부동산에서 마주친 거야. 야, 나 이거 뭔 말인지 알아. 나 이거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진짜 오해하더라고. 야, 너나위가 이거 샀어. 맞아. 근데 너나위의 자산 예를 들면 99채가 뭐 반포동에 있다고 쳐볼게요. 99채 다 같은 99채. 근데 한 채 그냥 삥 해가지고 한 몇천만 원 해가지고 사본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너나위랑 나 같은 거 샀으니까.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지금 생각하시다가 진짜 별로네 하면 버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손절하자. 나 너무 이해된다. 그럼 그 사람은 피눈물 쏟는 거예요. 난 너나위 때문에 믿고 샀는데 너나위가 산다고 해서 믿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강의하는데 화장실에 만난 거예요. 수강생을. 수강생분이 이제 저를 아시니까 너네 너네님이 투자하신 아파트 단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강의 때 제가 투자했던 거 얘기하니까 그래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에 있는 A 단지에 갔다 왔습니다. 나 거기 투자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막 자기들끼리 와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제 핵심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도 투자자로서 성장해온 과정이 있잖아요. 맞아. 내가 초보 때 산 거. 맞아. 내가 초보 때 샀어. 내가 만약에 지금 실력과 경험으로 그때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갖고 있는 투자 물건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물린 거. 맞아. 안 좋아. 내가 이거 왜 샀을까 이때.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바보. 이제부터 더 좋은 투자자 돼야지. 맞아. 이게 내 복귀와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투자 건들이 있어요. 투자자는 다 있어요. 맞아. 제가 생각하기에 저런 자산운용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너나님이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너나님이 강의 때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너나님은 그런 걸 사셨습니다. 왜 그걸 사신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왜 강의 때 그 얘기를 하냐면요. 그걸 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사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사서 고생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맞아.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이게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왜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이런 기사를 보면 저 종목을 검색해보고 맞아. 얘가 했으면 믿어도 되겠네. 그 기본이 생기는 거야. 이게 욕심이 있잖아요. 봐봐요. 저 기사에 산타랠리 있죠. 네. 자, 산타랠리라는 단어 보는 순간 어떻게 돼? 월랑월랑. 나도 해야 되나? 맞아. 나 이거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나 이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저 VIP 자산운용 저기 유명하다고 그래 나 나온 거 봤는데? 풍산홀딩스를 샀다고? 풍산을 샀다고? 풍산을 저렇게 늘렸다고? 풍산홀딩스 검색해볼까? 자, 검색을 해요. 근데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오겠죠. 그렇지. 풍산의 좋은 이슈들만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보면서 나도 저런 거 사볼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여기서 잠깐 산타랠리 이거 진짜 믿어도 될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 산타랠리라는 것 때문에 벌써 마음이 확 가서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걸 검증을 해봐야 돼요. 이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 과연 내년 찾아올까? 네, 맞다.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이거는 주가 뒤에다 그린 거죠? 산타를 그리고 주가를 맞춘 거 아니잖아. 뒤에다가. 이거 근데
하루 차트네 또. 하루 차트지. 에이. 아니,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 때 되게 많이 떨어졌었어. 재작년이거든요? 벨트 약간 너무 디테일 쩌는데 재작년에. 울고 있어. 저 댓글에 막 그런 거 있어. 저 모자가 불길하다. 이제 3시 2시 반에 더 내려갈 것 같다. 2시 반에.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건 재작년이고요. 이거 웃기려고 어떤 사람이 그린 거고, 작년에는요, 어떤 분이 이거 2022년 12월에 올라온 겁니다. 산타랠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탄랠리 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 수익률 저걸 보여주셨어요. 너무 안 좋다. 나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최근에 우리나라 2년 동안 산타랠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님께 올해는 좀 어떨까요? 모르죠. 완전 모르고 네. 이거를 조금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게 올해 산타랠리가 오냐 하면 당연히 몰라요. 근데 아까 앞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지금 주식 사도 될까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갈까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는 저는 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 지금 기준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12월 그렇게 말고 진짜 뭐 6개월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아주 좋은 시점이다. 전반적으로 1, 2년 동안 만약에 산타랠리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12월에 안 좋냐 좋았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계속해서 2년 내내 2021년엔 비쌌고 2022년에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은 시점이었고 지금은 그게 다 지나간 시점이니까 저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9월, 10월, 11월 주식을 계속 사고 있고요. 이제는 현금 비중이 빡빡해질 정도로 많이 사셨군요. 많이 샀어요. 한 2년 내에 가장 주식 비중이 높아졌어요. 저희는 이제 한 1년 이상을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올해는 괜찮지 않을까. 산타랠리가 올까요는 모르지만 올해 11월, 12월에는 주식을 사면 내년에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아요. 국내 주식에 한해서. 그 근거는 가격이 싸다는 거잖아요. 가격도 싸고 경기의 침체가 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확장 국면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골드만삭스에서 2% 이상 경제 성장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경제가 많이 내려오면 기저가 있다는 올라가는 거예요. 기저가 낮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6층인데 5층에서 한층 올라가는 거랑 지하 4층에다 주차해놓고 올라가는 거랑 당연히 올라가는 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주가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이익과 동행하게 되는데 기업의 이익이 골드만삭스인지 모건스탠리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제 오늘 본 기사에서 2024년 한국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50%에 달할 것이다. 진짜? 지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원래 평균적으로 뭐 100을 벌고 있던 나라였는데 이게 지금 한 70 번 거예요. 예를 들면 2023년에. 근데 내년에 다시 100을 벌게 되면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원래 똑같은 건데 주가는 떨어져 있으니까 50%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때 샀으면 안 좋지만 지금 샀으면 똑같이 100이라 하더라도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올해 주식을 샀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제가 국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아직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좋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에 한국 같은 모습이 미국에서는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주식은 싸졌지만 국내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낮아졌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렸다가 오른 거죠.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올랐다 내렸다 오른 거죠. 상반기에 올랐다가 9, 10월에 빠졌다가 다시 11월에 올랐죠. 그렇구나. 제가 지금 좀 사볼까 싶어요. 저 ETF로 한 10% 이상 수익이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게 사실 저같이 주식 잘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ETF 투자해도 너무 좋은, 괜찮더라고요. 너무 좋은 방법이죠. 그 은행 이자보다 나은 게 있어서. 그럼요. 그리고 저는 항상 가격이 이제 딱 다운돼 있는 그 상태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힘드니까.
좋습니다. 근데 또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공격적으로 주식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주식을 보는 게 좋을까? 이건 이제 찍어달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 저희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네. 지금 주식에 관심이 있고 개별 종목을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어떤 포인트에 착안을 해서 찾아보면 좋을지.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투자를 국내 주식은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때 같이 좋아지는 거. 경기 회복할 때. 그렇죠. 그럼 반대로 지금은 경기가 나빠서 얘네들도 안 좋은 거.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매출액과 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여전히. 네. 그런 회사들은 안 좋아지지 않은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올라갈 만한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고요. 지금 되게 힘들어. 매출액이 많이 떨어져 있어. 이익률도 되게 안 좋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됐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수익이 안 좋거든요. 안 좋잖아. 그런 얘기. 근데 그럼 뭐 안 좋은 거 먼저 골라놔요, 여러분들이. 네. 쭈르륵 골라놨어. 쫙 봤는데 매출 안 좋은 매출이 떨어졌어. 이익 안 좋은 거. 작년 대비 떨어진 거. 그다음에 이익률이 작년 대비 떨어졌어. 그런 거를 일단 골라놓습니다. 골라놓고 나서 얘네가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인가? 아니면 경기와 관련 없이 안 좋아진 애들도 있어요. 뭐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많이 해서 더 이상 구매를 할 필요가 없는 제품들이 됐다면 그 회사는 경기와 상관없이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럼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건 뭘까? 반도체도 경기, 디스플레이도 경기, 건설도 경기, 화학도 경기, 조선도 경기, 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가 안 좋아졌을까 좋아졌을까 하면 걔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선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뺀다면 조선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이클적인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해보면 저는 눈에 몇 가지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여기서 막 종목들 나오고 아까 종목 이름도 있었어서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다.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보다 올해 안 좋아졌냐? 좋아졌을걸요? 좋아졌으니까 상장했을걸요? 그리고 로봇이라고 하는 게 경기 순환적인 요소를 띠고 있냐? 별로 안 띠고 있을걸요? 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미래 산업인 거죠. 그런 거는 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거는 일단 내가 뭐 확신을 갖고 있거나 막 이런 게 아니면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지금 여기 한 분 내자드님이 면세점이라고 하셨는데 면세점이 작년보다 올해 안 좋아졌나? 좋아지지 않아. 작년보다 올해 좀 좋아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경기를 타는 거긴 한데 면세점은 전체 유통업이라고 하면은 경기를 타겠죠? 근데 면세점이라고 하면은 유통업이긴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우리나라 여행 경기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 좋아졌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네. 그래서 이것도 면세점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면세점이 영업을 잘하면 당연히 좋아질 건데 이렇게 사이클로 봤을 때 딱 끊어서 지금 되게 경기에 저점인 것 같다라고 하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거네요.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 왜냐면 최근에 그 회사가 몸담고 있는 산업의 사이클이 바닥이어서. 근데 이거는 좋아질 것 같아. 그런데 여전히 매출력이 회복이 안 됐어. 그래서 주가도 낮아. 이런 거네요. 그런 거를 조금 더 하나만 더 힌트를 드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오해하실까봐 시간 지평을 길게 보셔가지고 뭐 네이버라든지 전자공시 시스템만 들어가도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2개 정도는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그걸 한 10년치를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엑셀에다가. 그럼 행 2개면 되잖아요? 너무 쉽죠. 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지. 키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거를 해놓고 지금 안 좋은 것 같아. 작년보다 안 좋아졌어. 이런 거 말고 이 업의 역사도 길고 이 회사도 상당히 잘 해왔어. 그러면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이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사이클을 이렇게 키인을 길게 한 다음에 10년치 한 다음에 이 꺾은 선 그래프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 요 어딘가에 있는 놈들 를 찾으면 한 1, 2년 후에는 반드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걸 왜 제가 길게 보라고 했냐면 지금 당장 막 미래산업 좋아하는 거 보시면 역사가 너무 짧으니까 안 좋아졌어? 얘네 내년에 좋아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고 뭔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는 조금 재미없을 것 같은 올드한 비즈니스 있죠. 막 섹시한 거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뭐 바이오라든지 무슨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장기 성장주니까 이렇게 안 맞고 오래된 거 뭐 조선, 화학, 뭐 건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건설 수십 년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산다. 내가 차 산다. 나 이런 거 되게 잘해. 아,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거 펀트잖아, 펀트. 아파트랑 저 잘 똑같네.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투자할 수 비슷하겠네. 있는 내 이런 거예요. 건 잘하거든. 네. 내가. 그러고 기다리면 돼. 내가 여유 있는 그러니까. 자금으로 하면 여유 있는 반드시 자금도- 올라가거든. 그럼 적정할 때 그냥 나는 파는 것도 잘하거든요. 네. 나 뒤에 까치밥 남기고 탁 팔아. 그래서 저 혼자 어떻게 다 이거 하겠습니까? 같이 나눠 그게 안 먹어야지. 되더라고. 나는 끝까지 먹으려다가 결국에 까치밥을 주거든요. 이렇게 나서 팔고. 그럴 거 미리 팔지 괜히 고생하는. 그거 까치밥 남겨놓고 탁 해갖고 하면은 괜찮거든요? 맞아요. 이거 너무 이거 좋다. 이거 나 해봐야지. 매출이랑 이익률을 쫙 한번 그려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요 파동이 있는데, 그렇죠. 이 파동이 있는 게 좋은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성장주 같이 미래에 달려있는 거는 오히려 안 좋지. 그건 어려우니까. 네네. 저같이 이제 주린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패턴을 보고, 이 패턴의 산업 자체가 막 크게 변화가 하지 않았어. 그렇죠. 단순 사이클의 문제야. 근데 이게 그렸더니 지금 요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쯤 와 있어. 여기쯤 와 있으면 이전에 봤을 때 요 낮은 데서 회복되는 요 기간을 대충 보고 네. 지금부터 내가 투자해서 뭐 예를 들어 이 기간이 뭐 10개월이다, 15개월이다, 24개월이다. 그러면 지금 사서 짧으면 1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길면 1년 반 본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린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너나위님은 짧으면 1년 아니면 1년 반을 생각하는 거야. 네. 아파트의 사이클이 그 정도 되나 보죠? 아파트 투자하다 보면은 1년 반은 짧은 거죠. 초단타예요. 근데 여기 지금 글 써주신 거나 네. 물어보시는 거는 다음 달을 자꾸 얘기하잖아. 아, 그렇지. 그러면 어려워. 못 맞히는 못 맞히지. 그러면 진짜 산타가 오냐 안 오냐 맞히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아, 그렇네요. 네, 진짜 굴뚝 보고 오늘 맞아, 왔네 맞아. 하는 게 더 쉽고 주식은 그렇게 맞힐 수가 없어. 아, 이거 오늘 너무 좋네요. 여러분, 이거 올해가 가기 전에 앞으로 남은 한 3, 4주 동안 요걸 하셔가지고 그래, 어수선할 때, 연말 연시에 어수선할 때 딱 주식 하나 정도 사가지고 내년에 까본다. 내년 연말에 딱 까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 이거 반드시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너나위님이 반드시 이거 사야지 투자해야지 하니까 지금 댓글에 네. 너나위님 뭐 살지 궁금하다. 여기 A4 용지 좀 비춰달라 그러는데 나 진짜 웃긴 게 이게 뭐라고 썼냐면 네. 이렇게 사이클 있는 걸 사자라고 하신 거지. 네, 여기 그걸 종목을 쓴 게 아니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몰라요. 이제부터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나 이거 산다라고 써놨어요. 나 이거 산다. 네. 그 앞에는 네, 10년치 뭐 네. 매출액과 이익, 사이클, 네, 사이클 써놨어요, 제가. 이런 걸 산다고 네. 했지 뭘 또 거기다 대고 뭐 선. 첫 번째, 매출과 이익률이 현재 안 좋아진 거. 두 번째, 그것들 중에 사이클로 인해서 사이클이 저점 혹은 평균보다 아래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들. 이걸 추려놓고 개별 회사들을 제가 찾아서 재무제표를 보고 그렇죠. 제가 그거 투자 반드시 한번 필요하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같이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진짜 저는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목표를 높게 안 해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출근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다 해보세요. 최소 한 개 기업 이상 엑셀에다가 두 행으로 연간으로 하면은 두 행 곱하기 10년이니까 20칸만 키인 해가지고 여기 그래프 10개도 할수 있겠다, 만들기. 10개. 그거 하나 이상 안 해본 사람은 저기 다다음 주에 오지 마세요. 좋습니다. 네, 제가 요걸 한번 해서 실제로 많이 여러 차례 검증을 해보고 투자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주식 종목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 사진은 대체 어디서 갖고 왔을까? 몰라. 이런 거 어디서 외울지도 모르겠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벌써 방송한 지 1년 됐거든요. 1년 됐는데 그동안 저희 방송 보면서 그런 댓글들 심심치 않게 달렸습니다. 뭐가 달려있냐면 현준 대표님 말 듣고 삼성전자 투자했는데 반도체 투자했는데 진짜로 수익이 났어요. 뭐 에코프로처럼 뭐 세 더블, 네 더블은 아니라도 저는 충분히 은행 이자보다 성공적인 투자를 했고 이게 아주 기분 좋은 성공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신뢰나 어떤 방송 재밌게 하려고 하지만 이건 재밌게 보면서도 배울 게 있는 방송이 되는 것 같다. 이런 피드백들을 받아서 진짜 행복한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주식 생활을 응원하면서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님,
삼성전자에서 20% 낮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청출어람. 청출어람이에요. 네. 청출어람. 왜 그런 얘기예요? 20%안 났어요. 20% 안 났어요. 해외에는 났는데 국내에 20% 안 국내. 났으니까 저는 방송해야 되고 네. 청출어람이에요. 20% 났으면 봐봐요, 여러분. 20%면요 1억 넣으면 2천인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야? 진짜. 2천이면 진짜 와 대박인 거죠. 진짜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근데 나도 대표님 덕분에 10% 이상 수익 났어. 솔직히 진짜 왜냐면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더 확신을 갖게 됐어. 이거 지금 코스피 싸다. 내가 2,200 막 이때 샀거든요. 저는 말만 잘해가지고 근데 나도 좀 빨리 팔긴 했어요. 2,400 좀 넘으니까 쫄면서 못 가지고 있겠다. 여러분들 코스피 많이 오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이 BPS라고 하거든요. 네. 자본 총계, 기업들이 가진 자산의 총계가 감소한 적이 없어요. IMF랑 리만 포함 감소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 지갑이, 내 계좌가 뚱뚱해지고 있는데 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런 건 말이 안 돼. 계속 밀려 올라가는 거야. 돈을 벌어놓은 걸 계속 고간에 채우니까. 작년보다 좀 덜 벌 수는 있죠. 네. 하지만 꾸준히 플러스였거든요. 네. 그 얘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사실 저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을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시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네, 뭐 미국 주식이 좋네, 뭐 이렇게 하는 게 한국 시장에서도 플레이하는 투자자로서 마음이 되게 안 좋거든요. 반드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네.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 올해 가장 좋았던 주식시장 일본이거든요. 네. 그 전까지 일본 주식시장 좋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최악이었죠. 별로 없을 네, 거예요. 맨날 잃어버린 뭐 30년. 그렇죠. 계속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드디어 깨고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어요. 아파트 값도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일본. 도쿄. 중국은 우리 몇 번 다뤘지만 정말 안 좋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랑 미국은 평이했어요. 그 얘기는 각국의 그 상황마다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 아하. 내년 2024년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주식시장보다 더 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전혀 거지. 없어요. 그러니까 힘내서 네.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투자를 해줘야 음. 우리나라의 엔진이 식지 않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네.